주술회전 242화의 타이틀은 바보 서바이버 날아올라라. 지난화에서는 코미디언을 목표로 하게 된 타카바의 과거가 그려졌는데요. 계속 끌어안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점을 깨닫고 각성을 이룬 그는 켄자크를 향해 위를 토해낼 정도로 웃기겠다고 선언. 이 말을 들은 켄자크는 두근두근하며 기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개 선생은 31세, 작중 타카바의 나이는 35세. 그러다 보니 이번 화에 등장한 타카바와 켄자크의 개그는 30대 이상 독자들의 취향을 저격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도 3번 정도 빵 터졌습니다만 동시에 한국에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런 재미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솔직히 감이 오지 않더군요. 제가 일본인 프랑스인 친구와 함께 범죄도시를 본 적이 있는데 마동석 배우님 개그 장면에서 저 혼자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문화를 모르면 개그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내용을 알고 다시 만화를 보니 더 재밌었다는 코멘트를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작가가 어떤 소재로 개그를 만들어냈는지 제가 아는 것은 전부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이번 화에 나온 새로운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과 함께 켄자크가 꺼낸 특급 발령 앙로왕 대학. 발령이라는 카테고리는 작중 처음 등장했으므로 어떻게 생겨난 주령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반은 적대하다, 등지다, 거스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앙로왕 대학, 이것은 전승에 등장하는 유고국의 전설상의 인물인 앙로왕과 일본 3대 요괴인 대학환을 합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3대 요괴는 슈텐도우지, 타마모노마에, 오오타케마루가 있고 이 중 타마모노마에는 주술회전 영권에서 게토가 소유하고 있던 특급 가상원령입니다. 앙로왕과 대학환은 둘 다 타무라마루라는 헤이안 시대의 무관에게 토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이 둘이 동일 인물이라는 설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앙로왕 대학이라는 주령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알 새도 없이 트럭에 치여 퇴장. 이것은 만화타로라고 하는 개그 만화가의 트럭 엔딩 패러디로 스토리의 흐름을 전부 무시하고 결국은 등장인물들이 트럭에 치여 폭발해 최종화를 맞는 엔딩으로 유명합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할 것은 특급을 일격으로 파괴하는 타카바의 공격력. 작중 특급 주령을 일격에 보내버린 것은 특급 특정 질병 주령, 포창 할멈을 파괴한 메이메이의 버드 스트라이크, 특급 주령 가네샤를 파괴한 트쿠모의 봄바이에가 있는데요. 이것만으로 이들과 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각성한 술식 코미디언의 순간 출력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 타카바의 능력이 좀 더 상세하게 밝혀졌습니다. 240화에서 켄자크는 타카바의 술식을 이미지의 구현화와 강제라고 예상했는데 실은 말도 안 되게 더 강력한 술식이었습니다. 술사 자신이 가진 이미지의 구현화와 강제에 끝나지 않고 상대의 이미지조차 걷어들여 반응시킨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이번에 그려진 켄자크의 기행은 일단은 그의 뇌 속에 있는 것이지만 켄자크 본인의 의지에서 나온 행동 그리고 타카바에 의해 강제로 한 행동 두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타카바에게 있어서 이 일련의 흐름은 시뮬레이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데미지를 받지 않고 그동안 상대에게는 일방적으로 데미지가 쌓이는 타카바한테만 유리한 술식, 트쿠모와 초소, 텐겐의 협공에도 흔들림이 없던 켄자크가 이대로 가면 자신이 질 거라고 생각한 것은 좀 놀라웠습니다. 이번 전투로 추측할 수 있는 술식 코미디언의 대단함은 또 있는데요. 영역 전개 없이도 마치 영역의 필중 효과처럼 술식을 강제하고 있는 점, 어떤 조건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화에서 타카바의 각성과 함께 즉시 영혼의 공명이 시작되었고 켄자크 정도의 실력자라고 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계속 데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 장인 없이 이미지만으로 술식을 발동하는 점, 술식을 발동시킬 때까지의 수순을 생략하는 훈련을 할 것도 없이 발동 과정이 아주 심플한 것도 이 술식의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착실하게 데미지가 축적된다는 부분, 구체적으로 켄자크에게 어떤 데미지가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육체의 데미지. 켄자크는 반전 술식 사용자여서 전투 중 입은 상처는 바로바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력량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반전 술식은 기본적으로 많은 주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틀림없이 주력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켄자크를 패배로 몰아넣을 정도의 손실은 아닐 것 같습니다.
2. 뇌 데미지. 고조 vs 스쿠나전. 고조는 술식이 새겨진 우뇌의 전두 전야를 한 번 주력으로 파괴한 후 반전 술식으로 그 부위를 치유하는 것으로 과열된 술식을 리셋했습니다. 그러나 6번째 영역을 전개하려고 할 때 욱신이라는 표현과 함께 코피를 흘리며 영역 전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켄자크를 보면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배경에는 욱신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쓰여져 있는데요. 주로 머리가 지끈거린다, 상처가 욱신거린다 등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고조와 마찬가지로 뇌에 데미지를 입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조의 경우 자발적으로 뇌에 부담을 준 것이고 그 외에는 무량 공초의 영향으로 뇌에 데미지를 입은 스쿠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술식 효과로 뇌에 데미지를 주는 것 자체가 드물다는 것. 0.2초 만에 정신을 잃게 만드는 무량 공초와 비교하면 효과는 약하지만 고조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을 타카바가 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특히나 게토의 뇌는 켄자크 본체의 일부, 고전의 주 전력이 도착할 때까지 켄자크의 발을 묶어두며 전력을 깎는 것이 타카바의 역할이라면 이 이상 없을 정도의 인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3. 영혼의 데미지. 시부야 사변에서 마히토는 영혼의 HP를 언급했습니다. 아마 그가 가진 술식의 특수함 때문에 영혼의 HP를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켄자크가 말한 영혼의 공명이라는 것이 영혼의 간섭한다는 뜻이라면 타카바 역시 영혼의 HP를 깎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HP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0이 되는 순간은 텅 빈 것 같은 상태. 육체는 그대로지만 말 그대로 넋이 나간 듯한 느낌이 되어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머리도 좋고 경험이 풍부한 켄자크는 이 술식에서 벗어날 방법을 깨닫고 타카바를 만족시키기 위해 M1 무대에 올라가는 상상을 실현시킵니다. M1 그랑프리는 콤비 개그맨들의 꿈의 무대, 1, 2, 3회전, 준중 결승, 준결승, 패자 부활전,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까지 무려 4개월 이상 걸리는 대회인 만큼 정말 힘든 여정이지만 여기서 우승한 팀은 대부분 스타가 됩니다. 지나나에서 타카바는 여기에 나가고 싶지만 또 솔로가 되어버렸다고 했는데요. 켄자크가 자신을 파트너라 부르며 꿈의 무대로 이끌 때 그가 얼마나 기뻤을지 그 마음이 표정에 전부 드러나서 좀 찡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타카바에게 사망 플래그가 섰다고 할 수 있겠죠. 그가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은 콤비 개그맨으로서 관객을 웃기는 것. 이것을 달성하면 아마도 타카바는 만족하고 켄자크의 예상이 맞는다면 그의 개그 욕구가 채워졌을 때 술식 효과는 완전히 사라지거나 출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타카바가 처음 등장한 239화부터 쭉 작가는 점프 만화 보보보보보보보의 애니메이션 후기 주제가인 바보 서바이버의 가사를 서브 타이틀로 쓰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다음 타이틀은 출세해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것을 건너뛰고 242화의 타이틀은 날아올라라. 그리고 그 다음 가사는 울부짖어라여서 불온한 느낌밖에 들지 않는데요. 타카바는 사멸해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켄자크에게 있어서 어떻게든 없애야 할 존재. 가사대로라면 타카바 vs 켄자크전은 다음 하나 다다음 하에 결착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담으로 게토와 고조의 만담 장면이 컬러 일러스트로 그려진 것은 77화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회수할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화에 나온 개그 소재를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럭 다음으로 나온 병원 장면에서 타카바의 대사. 이것은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10번째 작품 FF10의 속편으로 FF10은 시리즈 최고로 평가받지만 반대로 10-2의 평가는 바닥이어서 여기서는 의식 레벨이 아주 낮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켄자크의 너로 정했다에서 이어지는 포켓몬 패러디. 다음 가위바위보 장면은 이것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얼굴을 한 켄자크의 나야. 이것은 니시오카 스미코라는 여성 코미디언이 개그 도입부에 항상 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현대 의료의 한계라는 대사는 일본의 전설적인 스모 선수 치오노 후지 씨의 은퇴 인터뷰에서 나온 말로 은퇴 이유를 체력의 한계라고 말하며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이 유명해져서 당시 무슨 한계라고 말하는 것이 개그맨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유행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와타파치는 이런 모양의 과자 같은 사탕인데요. 저도 좋아했는데 실제로 2016년에 갑자기 생산이 중지되었습니다. 타카바와 켄자크의 물놀이는 유유백서 최종화, 유스케와 케이코 패러디, 이어서 버라이어티 하면 생각나는 퀴즈 방송. 일본은 옛날부터 퀴즈 방송이 참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어떤 시를 남긴 인물을 묻는 문제로 정답은 타카스기 신사쿠. 일본 에도 막부 말기에 실존한 인물로 은혼 타카스기 신스케의 모델이 된 사람입니다. 정답을 맞힌 켄자크가 타카바를 놀리는 장면은 즈게 요시하루라는 만화가가 그린 네지시키라는 만화의 한 장면을 패러디한 것으로 해파리에게 왼팔을 물려 정맥이 절단된 주인공이 의사를 찾아 기괴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지만 어디로 가든 안과밖에 없어서 제길 안과 의사 투성이잖아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트도 옛날 버라이어티에 많이 나왔던 것인데요. 정답 쪽은 평범하게 매트가 깔려있고 오답 쪽은 물이 있거나 밀가루가 있거나 합니다. 켄자크 간호사가 말한 이미종 하셨습니다. 한국어로는 표현이 잘 안되지만 약간 말을 이상하게 했는데요. 지난화에 등장한 개그 콤비 오도리의 카스가상은 카스가어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좀 말을 특이하게 합니다. 콤비인 와카바야시상이 카스가상에게 아버지 부고를 알렸을 때 유감스럽습니다 이미종이라고 라인으로 답장을 받았다며 라디오에서 밝혀 유명해졌습니다. 마지막은 옛날에 정말 자주 볼 수 있었던 환타 CM 패러디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